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빅테크 실적, 그리고 물가와 고용 지표 같은 중요한 지표들 앞두고 신중해진 그런 하루였고요. 미국 기업들이 관세 관련해서 좀 면제해달라, 이런 어떤 로비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뉴스가 특징적으로 나오긴 했습니다. 우리 증시는 일부 대형주들 로이즈, 그러니까 뭐 반도체나 바이오 관련된 악재성 재료들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관련 업종들이 회복세를 보이는지, 그리고 연기금이 계속 매수하고 있는데 연기금 매수가 가지고는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매수 주체가 붙는지 이런 여부들을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뭐 혼조세로 끝났는데 다우지수 올라가긴 했지만 뭐 상승폭 크지 않았고요. 나스닥 약보합 정도로 끝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전체적으로는 상승한 업종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부 대형주들 몇몇 개가 하락을 해서 지수는 떨어뜨리긴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중소형주 쪽으로는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 그런데 뭐 역시 업종 지수에서 올라간 폭이 제일 큰 게 0.6%였잖아요. 전반적으로 좀 눈치 보면서 약간 반등 시도하는 그 정도의 시도가 나온 하루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그러니까 이슈들을 보면 우선 무역 관련해서는 관세 관련해서는 큰 뭐 뉴스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베센트 장관이 무역 긴장 완화는 중국에게 달려있다. 왜냐하면 중국이 미국에 비해서 제품을 5배 더 많이 팔기 때문에 중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 거 아니냐, 달라질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한국과 일본과의 협상은 잘 되고 있다. 협상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인도가 타결 1호 국가가 될 가능성이 있다. 뭐 이 정도 코멘트를 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결정적인 발언이 나오거나 그런 건 아니라서 시장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어떤 바라보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빅테크 실적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이런 실적이 나올 텐데 도이치뱅크에서는 이번 주 나오는 빅테크 실적 여하에 따라서 증시 어떤 방향성이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찰스 슈왑은 주초에 나오는 지표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뭐 PC라든가 이런 지표는 나쁘지 않을 텐데 주 후반에 나올 ISM 제조업 지수나 고용 지표는 관세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어서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주 후반을 좀 체크해 볼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는 뭐 소시에테 제네랄에서 그 협상, 우리나라하고 일본은 중국과의 협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주시하는 상황인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또 로이터에서는 항공업체들이 정부의 관세 면제를 요청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관세 때문에 경기가 나빠질 것을 걱정을 해서 사람들이 여행을 안 가게 되고, 여행을 안 가게 되면 항공업체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수입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임대했던 항공기를 임대를 갖다 기간을 남았는데 그냥 반납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받기로 했던 새 비행기를 안 받기로 한다든가 이런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업체들별로 이제 정부에 관세를 좀 면제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시장에 대해서는 뭐 울프 리서치에서는 뭐 변동성 벗어난 거 아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 UBS에서는 트럼프가 지지율이 워낙 낮아서 성공을 보여주고 싶어 할 거다. 그래서 관세 유예 기간 내에 많은 국가들과 타결을 이루려고 아마 노력할 것 같다. 뭐 이런 내용들도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S&P 500 지수 월봉인데 꼬리가 굉장히 길게 달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긴 꼬리는 거의 지금 13%짜리 꼬리거든요. 그러니까 저점 대비 올라온 것이 현재까지 저 정도 사이즈는 금융위기 이후에 최고일 거예요, 아마. 예, 금융위기 이후에 저점에서부터 가장 많이 올라오는 그런 월봉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실제로 이번 달 종가가 그렇게 나올지, 뭐 아예 그냥 월봉 기준으로 플러스까지 돌릴 수 있을지, 이것도 이제 미국 이제 분석가들 사이에서는 좀 주목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바닥은 친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3일 연속해서 S&P 500 지수가 1.5% 이상 올랐잖아요. 4월 20일, 23, 24 이때. 근데 이렇게 올라가고 나면 한 달 후는 뭐 빠진 경우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길면 길수록 지수가 올라갔었다. 그래서 저 정도 급반등이 나오면 미증시는 이미 바닥을 쳤을 확률이 높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게 장기로 보면 미증시는 대체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서 저런 통계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맞다 이렇게 보기엔 좀 애매한 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하락장은 짧고 상승장은 긴 그런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데이터를 일일이 되게 의미 있다 보긴 어려운데, 근데 오늘 장에서 많이 거론된 통계라서 또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표는 좀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4월 댈러스 연은 제조업 지수를 보면 뚝 떨어져서 코로나 때 이후 최저를 기록했어요. 네, 코로나 이후에 이제 가장 낮은 수준. 근데 이것도 이제 설문지표기 때문에 이제 소프트 데이터긴 한데, 최근에 설문지표는 대부분 좀 안 좋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설문에서 보면 관세,
예, 저 관세가 언급된 수치를 보세요. 그러니까 다 관세 이렇게 언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업들에게는 관세가 확실하게 좀 부담으로 작동을 하는 것 같고, 이것을 트럼프도 아마 좀 의식을 하기 시작한 것 같다. 뭐 이런 내용들도 일본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주요 종목들 보면 그 엔비디아가 오늘 2% 빠지면서 지수 영향을 줬는데, 그 화웨이와의 경쟁 구도가 좀 부담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지금 경쟁 상대가 될 수 없는데, 지금은 이제 일단 고사양치 블랙웰은 중국이 아예 자체를 판매를 할 수 없고, 상대적으로 설계를 좀 낮은 수위로 한 어떤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제품 같은 경우는 화웨이가 치고 올라와서 어쩌면 화웨이 제품이 엔비디아 제품을 능가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돼서 중국의 어떤 판매하기가 향후에 규제 완화가 돼도 어려울지도 몰라. 이런 주장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이제 2% 정도 하락을 했고, 일라이릴리가 오늘 뭐 주가가 큰 폭은 아니지만 하락을 했는데, 경기 둔화가 되면 다이어트 약, 이거 되게 비싼 약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어떤 수요가 좀 우려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싸면 다이어트 하겠다고 약을 사지는 않을 것 같아서 하여튼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이게 이제 특수한 다이어트 약이긴 하지만 어쨌든 안 팔릴지도 모른다, 덜 팔릴지도 모른다, 이런 주장이 있고, 보잉 같은 경우는 오늘 올라가면서 이제 다우지수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는데, 이제 번스타인에서 생산 능력이 회복되는 거를 이제 주목한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UPS는 이제 운송업체잖아요. 관세 여파로 물동량이 축소될 수 있다, 이런 걱정이 제기가 되면서 주가가 빠졌는데, 역시 이제 주요 종목들이 다 관세, 예, 무역 이런 것들에 다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미증시는 관세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기도 어렵고, 이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최근에 양시장 수급 동향, 코스피는 연기금이 일관성 있게 매수하고 있고, 최근에 금융투자가 매수하는데, 금융투자는 지속적으로 매수 못합니다. 그러니까 매수와 매도가 반복되기 때문에 조금 더 매수가 들어오면 이후에는 또 매도로 바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연기금이 일관성 있는 매수 주체지만, 외국인들이 저렇게 팔아버리면 이제 지수가 버티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매도 하더라도 어제 같은 어떤 1,000억대 정도 수준의 매도가 나오는 그런 흐름이 나와야 되는 거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기금이 계속 이제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투신이 이제 좀 매수하다가 어제는 좀 매도가 나왔는데, 지금 수급 구도가 아주 강력하진 않아요. 예, 연기금이 매수 규모를 보시다시피 뭐 매수 비중이 큰 건 아니고, 그나마 대형주 중심으로 매수하기 때문에 지수를 방어할 능력이 있죠. 근데 이런 수급 구도에서는 일부 대형주를 제외하고는 조금 종목들이 시원스럽게 올라가기엔 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어떤 수급 특성상 차별화 장세 형태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건데, 어쨌든 연기금이 매수하는 종목군들이 코스피에서는 승률이 높긴 합니다. 뭐 두산 에너빌리티, SK 하이닉스, 이게 등등의 종목군들이 그동안에 매수를 많이 한 종목군들인데, 그리고 조선주라든가 일부 금융주, 건설주, 뭐 이런 것들이 포진해 있죠. 그래서 연기금이 현재까지는 타율이 되게 좋은 편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업종별 특징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엔터를 은근히 좀 모아놓는, 뭐 성적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지만 엔터주를 꾸준하게 모아두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외에는 일부 반도체 종목군들, 제약 바이오에서 일부,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코스닥이라는 특정 업종보다는 개별 종목에 관심을 더 두면서 골라 담고 있는데, 이제 반면에 성적표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쪽에서 연기금이 꾸준하게 매수하다가, 근데 다른 쪽에서 매도하니까 주가는 빠져 있는 거잖아요. 그 매도하던 주체가 마무리가 된 그런 종목군들을 좀 살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에서의 업종별 추이를 보면 최근에 건설과 운송장비, 근데 운송장비는 업종이 두 개예요. 조선과 자동차를 운송장비라고 하거든요. 근데 자동차보다는 저건 조선이 올라왔다는 의미가 되겠죠. 근데 어쨌든 건설과 운송장비가 가장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에 금융증권, 이런 종목들이 강했고, 반면에 이제 제약과 전기전자는 코스피보다는 더 부진한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구도,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덜 무거운 종목군들이 강하죠. 근데 이게 이런 구도가 고정이 될지, 아니면 이제 외국인 선물 매도가 풀리게 되면서 시가총액이 좀 큰 종목군들이 좀 반전하게 되는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될지, 그러니까 이런 구도 좀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코스닥은 이게 제가 이제 잘못 표기를 했네요. 그 ADR 지표하고 지수하고를 좀 비교를 해본 건데, 이거를 보시면 그 ADR 같은 경우가 가파르게 올라가 있고 지수는 그만큼 가파르진 않잖아요. 보시면 빨간색이 상승과 하락 종목수 비율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승 종목 추이,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검은색은 지수인데 지수보다
빨간색 상승 종목 추이가 더 강하게 올라갔잖아요. 이거는 이제 종목 장세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됐다라는 건데, 다만 이제 종목 장세가 되게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서 약간 과열권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코스닥의 중소형주 종목 장세 중에 그런 쪽에서는 상승 종목 수가 좀 줄어들 가능성, 어제 이미 그런 현상이 나왔죠. 그러니까 제가 뭐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린 건데, 아마도 코스닥은 좀 차별화 장세가 계속해서 진행될 것 같다. 그러니까 지수 대비 그동안은 이제 종목 장세가 활발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조금 과열을 시키는 그런 형태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서 차별화 장세를 준비해야 될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약을 좀 해보면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좀 차별화 장세 이런 형태가 진행되고 이건 당분간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4월 3일 이후에 이틀 연속 하락한 적이 없었거든요. 어제 좀 눌림이 나왔는데 오늘 장에서 이 패턴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적어도 지수 자체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삼성전자가 좀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락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올라가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방향을 잡아줘야 이제 코스피가 어떤 흐름을 만들 텐데, 수급도 그렇고 좀 어정쩡하게 눌려 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변하는 시기가 언제가 되는지 이걸 좀 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어제 반도체 바이오,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는 모건 스탠리 겨울론, 그다음에 바이오 같은 경우도 특정 어떤 몇 기업의 일부 기업의 어떤 임상 실험 중단 이 보도가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못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많이 하락을 했죠. 그래서 이 종목군들이 시황이 좋을 때는 하루 반이면 대부분제를 반영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오후장에서 이걸 극복을 하는지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트럼프 100일이거든요. 트럼프 100일을 평가하는 여러 가지 어떤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야후에서는 주변 참모들하고 트럼프하고 발언이 계속 엇갈린다.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은 여름까지 이어질 것 같다. 도대체 뭐 어느 쪽을 바라볼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타임지즈 인터뷰에서는 200건의 거래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뭐 무역 협상 이런 것들이 규정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틀 이후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서 한때 미국에서는 협상의 1순위로 한국이 좀 많이 될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었나 봐요. 뭐 완전 1순위라는 게 아니라 1순위 후보. 지금 이제 인도가 돼 있죠. 근데 어쨌든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대선 전 무역협정 체결 어렵다라고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관세 협상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가 쉽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좀 트럼프의 어떤 관세 공격이 너무 시장에 부담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어떤 해석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블룸버그에서는 규제 완화, 감세 기대 이런 것들 때문에 출발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있었는데 관세 싸움에 집중해버리는 바람에 이제 뉴스 나올 때마다 흔들리고 있다. 그리고 그래서 최근에 S&P 500 선물 포지션을 보면 매도 포지션이 작년 12월 이후에 최고까지 늘어나 있다. 그리고 이제 소비재, 반도체, 여행업체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관세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 1기, 2기 이렇게 또 그때하고도 비교를 해보고 이렇게 같이 보면 가장 부진해요. 네, 지금 가장 부진한 첫 100일을 맞이하고 4월 30일이 100일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좀 부진한 어떤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이걸 트럼프가 의식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반전시키기 위한 어떤 노력들이 나올 거냐 이런 것들을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다음에 보여드릴 건데, 그러니까 무역 협상과 실행까지 걸리는 시기가 원래 정상적인 경우는 평균 18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예, 근데 지금 뭐 몇 달 만에 이걸 타결한다라는 건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고 나서 실행까지는 또 45개월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좀 쉽지 않은 거라고는 하는데, 어쨌든 트럼프 100일은 평가가 별로 안 좋다.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이슈들을 좀 쏟아낼 가능성도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증시 돌아가는 건 다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까지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